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쌀쌀하고 좀 추웠는데 네. 오늘은 어제보단 좀 덜하지만 그래도 쌀쌀해요. 그러다가 또 황사에다가 네.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까지 내리질 않나. 하여간 날씨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특히 호흡기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계실 때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 유입 차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자, 오늘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문 견적 없는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새로 등록한 전기차가 10만 대를 넘기면서 전기차 누적 등록 100만 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개월이나 빠른 전기차 보급 속도, 이에 대비해 보완해야 할 점까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 원대로 횟수는 연 최대 24회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경우는 전체 학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동문호를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골 줄 모르는 늑구 알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소식이죠? 전기차 100만 대 시대부터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겼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지난해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한 22만 대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분기밖에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벌써 10만 대 이상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속도라고 하면은 40만 대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한다 이런 증거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유가 이거 너무 지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유가 시대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시대는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연료비가 저렴한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고요. 둘째로는 요즘 전기차 종류도 많고 가격도 굉장히 싸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 수입 전기차도 굉장히 많아지고 중국산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맞이한 만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전기차를 바꿔야 되겠다. 올해 나도 좀 전기차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기차 보조금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예상보다 전기차가 훨씬 많이 지금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보조금이 벌써 동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지방 정부 가운데 한 31% 정도가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국산차 역차별인데요. 이 수입차, 특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근데
보조금은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입차나 국산차나 똑같은데 국산차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산차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이 너무 동일하면 이거 국산차가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으로 있고요. 셋째로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충전기 보급과 화재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보급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어디다 하느냐 이게 이제 갈등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화재 안전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걸 꼼꼼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닝픽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두 분은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봤어요. 저는 없어요. 받으면 시원한데 시원하던데요. 가격이 맞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의료의 주범이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도수치료를 끌어들이면서 관리급여 안에 도수치료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관리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도수치료 같은 이런 비급여 항목을 집어넣으면서 대신에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싸다가 지금 낮게 가격이 책정되니까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에 있어서 좀 큰 차이를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병원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받으나 싸게 받으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도수치료 1회당 치료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내부 논의를 해보니까 1회 평균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도수치료 평균 가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회당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로는 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횟수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계속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일단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연 한 15회 정도까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별한 경우에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9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1년에 한 최대 24번 정도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질환같이 건강보험을 많이 지원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4만 원 정도로. 그중에 95%는 자부담, 건강보험에서 5% 부담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도수치료라는 게 그동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문제로 정말 뭐 맞아요. 아리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좀 나온다면서요? 의료계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수치료 비용하고 횟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뭐 의료계에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의사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이런 논의를 좀 해본 뒤에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달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고무줄 치료비에서 벗어나서 꼭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요즘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때문에 아주 예. 난리가 났죠. 네. 네. 그러니까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관심과 인기가 뭐 대단한데요. 대전에 빵집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늑구빵을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동물원에서 줄 서서 받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늑구 사인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인이요? 예. 뭐 앞발로 이렇게 했나? 가짜 상품이기도 한데요. 늑구 사인이 저렇게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기도 하다고 이게 합니다. 뭐예요? 늑구라고 누가 쓴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발을 찍어놨으면 더 믿을 그래.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네. 저걸 또 재밌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에 대표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늑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전시가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늑구 아리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 늑구 아리 때문에 해프닝도 많고 이런 모양이죠. 혹시 대전하면 어떤 거 뭐가 생각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전의 빵. 빵. 네. 그 다음에요. 대전 발령시 50. 아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대전 가면 우동 먹고 뭐 이런 거는 네. 이거 80년대 이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대전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프로야구 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 근데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뭐 이렇게 그때 해마다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이 충청도 분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늑구가 가출했을 때 그 열흘 기간 동안에 6연패를 했다 그래요. 오. 야구 팬들이 제발 늑구야 돌아와라. 어허. 늑구가 돌아와야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늑구도 돌아왔으니까 이젠 불펜 재구만 돌아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늑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네. 첫 경기에서 이겼대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 야구 팬들 사이에서 늑구가 승리의 요정이다. 야구팀명을 땡땡 늑구스로 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늑구 인기에 힘입어서 온라인상에서는 늑구 굿즈가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늑구 모험 동화책 이런 것도 나오고 브이로그로 늑구 일상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현재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늑구가 뭐 대전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국구 스타가 됐는데 현재 늑구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가 한 3kg 가량 정도 몸무게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에는 특별히 이상함은 없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늑구가 현재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체력을 회복하면 다시 기존 무리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늑구 공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만약에 늑구 공개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서 막 주설 것 놀리겠어요.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늑구 얘기까지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멋진 건축물들도 많고 특히 요즘 지붕 이렇게 보면요, 그냥 그 건물에 탁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유리 같기도 하고 천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알고 보면 쓸데있는 기술을 찾아 오늘은 서울 강석으로 떠납니다. 바로 도심 속 초록 휴식처인데요. 야, 여기는 다른 세상이네. 별천지가 따로 없는데요. 너무 이뻐라. 여러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한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식물원 관계자분이신가 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거요? 여기 다 특별하죠. 너무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요? 천장? 네. 오! 뭔가 벌집 모양의 유리인가? 천인가? 네,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붕은 ETFE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작 시공을 했습니다. ETFE라고 하면은 저기 새로 나온 MBTI는 아닐 테고 이런 시스템을 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투명해서 유리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유리 무게의 100분의 1 정도로 가볍고 투명한 ETFE라는 특수한 소재를 외장재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두 장의 필름 사이에 공기를 주입을 해서 쿠션 형태로 팽창시킨 다음 그 공기 압력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식물원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세포 조직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비정량 구조물에 적용하기 아주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ETFE란 필름 형태의 고분자 소재로 불소 수지 계열 중 강도가 높고 내화학성이 우수해서 최근 스포츠, 전시, 오개시설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소재, 가볍고 유연해 혁신적인 디자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네요. 근데 이렇게 온실에서 ETFE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내가 굉장히 밝죠. 비투 과율이 97%로 매우 높고요. 특히 식물 성장 촉진에 중요한 가시광선과 자외선 투과율이 유리보다 높기 때문에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층을 통해서 단열, 결로 방지, 그리고 차음 성능이 우수하고요. 자정 능력이 있는 소재다 보니까 쉽게 오염되지 않고 빗물만으로도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 우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제 이게 보여요. 뭔지. 그렇다면 이런 첨단 건축 기술이 식물원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그냥 유리로 된 줄 알았는데. 그쵸, 몰랐죠. 네. 공기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아, 넣어서. 공기를 넣어서? 오. 아. 참 기술이 좋네. 그쵸, 그쵸. 우리나라가 기술이 최고야. 맞아요. 우와! 오, 되게 높다! 서울식물원에서 보던 게 여기 있었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식물원 잘 보시고 오셨죠? 대표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실 속에 꽃 중에 꽃이 바로 ETF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희는 원래 막구조물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막구조물? 막구조물이 뭐예요? 이 축구장 같은 지붕에 하얗게 씌워져 있는 그런 시설. 저 본 것 같아요. 예, 공원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원에 그늘막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개장한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 동경기장 스타디움 등도 저희가 설계 시공까지 완료했습니다. 인장막과 ETFE 같은 경량 소재를 활용해 대공간 구조물을 설계 시공하는 막구조 전문 기업인 이들은 그동안 전국 각지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선보여왔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높은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갖추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아마 1,000평 정도 되고요. 1000평, 이 안에가. 예,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는 혼자서 천을 못 나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 여기 일하러 왔거든요. 간단한 공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심 기대가 됐는데요. 저는 뭐 하면 돼요? 아,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필름을 열융착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오. 옆에서 한번 보조 한번 해보시죠. 고정만 하면 돼요? 예, 고정만 하면 컨베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게만. 보기보다 할 일이 많았는데요.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그래도 저 일 잘하죠? 됐나요? 와, 여러분 보셨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ETF 시스템의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동경기장, 전시온실, 스마트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갈 더 큰 도전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영화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5분 넘어섰고요.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만나볼까요? 자, 주간 박스 오피스입니다. 5위는 마녀배달부 키키고요. 4위 내 이름은, 3위 왕과 사는 남자, 그리고 2위는 프로젝트 헤일메리, 대망의 1위는 100만 관객을 돌파한 공포영화 살목지입니다. 네,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수요일 아침을 열어줄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날의 꽃향기보다 더 기분 좋은 영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봄 여러분의 마음을 영화같이 아름답게 수놓을 기자,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이 봄이 되면 봄바람 따라 마음이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그럴 때면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막 이렇게 간지럽히는 그 사랑 영화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랑 영화는 좀 더 특별합니다. 뭔가 이렇게 봄꽃처럼 찬란하면서도 은은한 중년의 사랑 영화 2편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사랑 아니죠?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로 화제를 모았었던 작품입니다. 류승룡, 염정아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보통의 중년 부부로 출연해서 이 웃음도 눈물도 자아내는 아주 특별한 인생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 영화 기억납니다.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뮤지컬 영화였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뮤지컬 영화인데 게다가 배우가 염정아, 류승룡 이런 탑 배우들이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얘기는요. 아내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 마지막 생일 선물로 하면서 남편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첫사랑을 찾아줘. 아니 좀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지만 아내가 지금 시한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부부가 전국 추억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게 한편의 뮤지컬처럼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특히나 이제 80, 90 명곡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정말 관객들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했죠. 아무래도 저게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이 또 춤 노래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할 게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류승룡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춤과 노래가 액션 연기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흥과 이 노래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이 명창이고 또 춤의 민족이다 보니 부담이 상당했다라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류승룡 씨와 염정아 씨 모두 보컬 연습에만 1년 그리고 안무 연습에도 반년씩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촬영만 들어가면 막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체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동력 삼아서 더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음악과 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중년의 사랑에 이어서 더 깊어진 황혼의 사랑 만나볼 차례죠. 맞습니다. 두 번째 추천할 영화는요. 꽃탈배 박근영 씨, 꽃누나 윤여정 씨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장수상해입니다. 사랑 앞에서 다시 소년, 소녀가 된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장수상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70살 연애 초보와 그의 마음을 뒤흔든 이 꽃집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연애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연히 찾아온 사랑을 정감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뭐 영상만 봐도요. 데이트 장면들이 참 예쁘게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두 분 사이가 영화와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좀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971년 드라마 이 이제 장희빈에서 박근영 씨 숙종으로 나오고 윤여정 씨는 장희빈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 연인인데 그 뒤부터는 부부는 부부인데 주로 권태에 빠지고 이런 부부들의 합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한 연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윤여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박근영 선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박근영 씨가요 굉장히 연기의 정석 본인 연기에도 엄격해요. 그래서 너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기를 가르치니까 윤여정 씨 연기 잘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만나서 윤여정 씨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이런 막역하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두 분의 이 깊어진 신뢰만큼 어떤 녹익은 사랑 연기 이 봄에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까지 지금까지 박스 오피스였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연예계 화제의 단신이죠. 업앤다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넷째 주 업앤다운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6월의 신부 그리고 두 번째 경사 이렇게 두 가지 업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죠. 6월의 신부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우 문채원 씨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6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된 건데요.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문채원 씨가 비연예인 예비신랑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시고 오는 6월 이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는데요.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문채원 씨는 곧바로 개인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꾸어 갈 생각에 조금은 떨리고 그보다는 설레기도 합니다라는 벅찬 소감을 전한 거죠. 팬들도 문채원 씨 결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문채원 씨가 또 워낙 솔직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조금 과거 일부터 거꾸로 좀 되짚어드리면 지난해 5월에 예능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혹시 뭐 연애하는 누구 사귀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자 아니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딱 없다고는 안 했다. 요게 또 재조명이 되고 그리고 또 지난 3월에요. 직접 파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플레이팅한 저 사진을 올려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어머 테이블 매트랑 접시 2개고 이거 2사람이네. 그래서 요때 분명히 연애 중이었다. 게다가 지난 12일 날요. 문채원 씨가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악의 꽃 멤버들하고 다시 만났어요. 올드보이들 이렇게 만난 건가 했는데 다시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거 청첩장 전달 모임이었네. 그러니까 결코 부인한 적은 없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연예계를 보면 열애설 없이 바로 결혼 발표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열애 소식 없이 바로 결혼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 그러니까 혼전 임신 소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문채원 씨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문채원 씨는요, 이 예비신랑과 짧지 않은 교제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랜 연인과 최근 결혼식 날짜를 확정 지으면서 이 결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쁘다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6월의 신부가 될 것임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 문채원 씨 결혼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업앤다운 키워드는 두 번째 경사입니다. 이거 키워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아무리 요즘 출산율이 좋다 그래도 대부분 한 명 낳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요. 둘째 소식을 알려서 팬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는 그런 스타가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던 그 드라마 아시죠? 언더커버 미스홍의 박신혜 씨가 지난 14일 소속사를 통해서 둘째 출산 소식을 이제 알렸는데 이게 지금 4년 만에 첫째 출산하고 4년 만이거든요. 올가을 출산 예정이다. 당분간 태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알렸는데 바로 이틀 뒤에 또 박신혜 씨가 직접 SNS에 근황을 알렸는데 어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모자에 선글라스 등산복에 배낭까지 메고 미먼 미세먼지 가득한 아차상 저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알렸는데 그냥 이렇게 몸을 조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체력 관리에 들어갔구나 이런 건강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또 다른 스타도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얼굴을 알린 가수 이지훈 씨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분 역시 지난 15일에 SNS를 통해서요.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복복이라는 태명의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제가 방금 조심스럽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이 이지훈 씨의 아내가 2번의 유산을 겪고 4번의 이 배아를 이식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 또 입덧으로 인해 몸무게가 41kg까지 또 빠졌었다고 해요.
둘째를 갖기 위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음을 알리는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초음파 영상과 함께 이 둘째의 성별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상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성별을 공개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아들이면 어떨까요? 딸이면 어떨까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승기 씨 역시 둘째를 올 가을에 품에 안는다고 합니다. 전시회 관람부터 가족 산책까지 차분하게 태교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마주 준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뭐 출산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둘째 출산 소식을 알린 부부가 있었죠. 네, 아나운서 출신 부부죠. 오상진 씨 그리고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된 김소영 씨 부부인데 최근 딸에 이어서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아기가 또 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두 부부가 브이로그를 통해서 어떤 뭐 임신 또 사실적인 출산 과정을 팬들과 공유해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영상 봤더니 세상에 이 아내 김소영 씨가 잘 나가는 사업가는 다른가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런 출산은 지금 진통용과 신음을 하면서도 업무를 보는 모습에 우와 하고 또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도 했는데 현실적 고민이 또 김소영 씨한테도 있더라고요. 둘째 낳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낳았을 때랑 달라. 살이 더 안 빠져. 그 살. 김소영 씨가 한 70kg 육박하기까지 살이 쪘었다고 해요. 그 살까 빠지는 과정을 또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 몸무게까지 10kg 남았다.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또 응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연예계 기분 좋은 소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기분 좋은 소식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이번에도 아주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흐뭇해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어떤 뭔가의 파티 사진을 좀 공개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네네 가운데 이경실 씨 있고요. 이제 양옆으로 저기 왼쪽으로 이용렬 씨도 있고, 네 또 이성미 씨 있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정선희 씨도 있고, 김지선 씨도 있고, 조혜련 씨도 있고, 김효진 씨도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개그맨들이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파티. 사진 보고 눈 좋은 분들 다 보셨죠? 뒤에 보면은 현수막 있었잖아요. 이경실 씨 삼행시가 있었는데 이제 경실이도 환갑이다. 실화냐? 에라디야. 여기서 이 굉장히 즐겁게 환갑을 맞이하는 기쁨이 느껴지시죠? 이경실 씨가 바로 올해 환갑을 맞이했는데 김지선 씨는요 한복까지 준비해서 이 선배의 환갑을 대경축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정말 라디야 할 만한 깜짝 파티가 있었는데요.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죠. 민망해.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온라인데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에헤라디야 했었죠. 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의 깜짝 환갑 파티 모습인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좀 듣고 싶어요. 아니, 정말 민망했는데 저걸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긴 하더라고요. 민망해. 통과. 근데 이경실 씨도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경실 씨도요, 우리 이재용 MC의 그날의 표정처럼 너무 이 동료들의 이 축하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경실 씨의 생일은 2월인데 한 달 전쯤에 김지선 씨가 환갑을 기념해야지라고 하면서 약속을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촬영 스케줄이 생겨서 미루려고 했는데 이거 분위기 보아하니까 왠지 사람들이 나 몰래 깜짝 이벤트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경실 씨 이렇게 동료들의 축하를 듬뿍 받고 나서 마냥 웃었지만 가슴으로는 울었다라고 밝히며 당시의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환갑 챙겨줬다는 건 평상시에 이경실 씨도 주변 잘 챙긴다는 거겠죠. 정말 주고받는 게 사람 관계니까요. 이경실 씨의 의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내가 이렇게 SNS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 중에 갑작스럽게 아프셔가지고 세상에 떠나신 분들이 계셔. 그분의 SNS를 나는 가끔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언니 나왔어.
뭐 이러면서 한 몇 자리 이렇게 쓰고 올 때도 있고 이런 걸 내가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세상에 없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더 정성스럽게 써지는 거야. 왜 어디에선가 보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 재산은 그리움이래. 죽은 사람이 재산이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그리운 사람이 나도 되고 싶더라고. 그런 그리운 사람이 안 된다면 좀 슬프지 않아? 슬프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평소에도 워낙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잘하기 때문에 이런 파티를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경조사만 잘 챙겨도요. 주변 사람들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런 네. 경우가 있었다고. 맞아요. 앞서 이경실 씨의 경우에는 이 경사였지만 힘든 조사 때 또 나를 챙겨주면 그게 또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잖아요. 특히 최근에 연예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요계의 원조 요정돌입니다. 이 핑클 그리고 핑클의 리더 이효리 씨가 이 조사를 맞았어요. 투병을 오래 하고 있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말 든든하게도 이 핑클의 모든 멤버 옥주현 씨, 이진 씨, 성유리 씨가 잽싸게 모여서 이 빈소를 든든하게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특히 멤버 옥주현 씨가 당시의 분위기를 살짝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난 14일입니다. SNS를 통해서 나란히 걷는 이진, 성유리 씨의 모습과 또 빈소에서 육개장을 먹는 성유리 씨의 사진을 올리면서요. 종일 함께여서 따뜻했다. 애잔하게 따뜻한 데이트 같았다. 우리 리더 고생했어 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효리 씨를 위로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멤버들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았을 텐데 핑클 의리가 대단하군요. 그쵸. 핑클이 원조 요정돌로도 유명하지만 거의 뭐 뜨끈뜨끈한 어떤 형제 같은 형님 의리를 보여주는 걸로도 유명한데 데뷔가 1998년이거든요.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도 길기도 하고 또 기쁨보다도 고생과 서름 함께하면 끈끈한 의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한 일화로 이 4명을 발굴해서 키웠던 소속사 대표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스타가 된 이분들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병상 옆에서 그 대표가 제일 좋아했다는 루비를 또 불러주기도 했고요. 이 막내 성유리 씨 또 남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화장품도 출시되고 하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이효리 씨 또 형부 이상순 씨까지 미국에 있는 이진 씨까지 화장품 홍보에 또 발벗고 나섰었죠. 네, 이 지난해에도 핑클의 의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옥주현 씨가 과거 핑클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 앨범을 발매했을 때 이효리 씨가 피처링을 해준 거예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이효리도 가수인데 피처링 노래 불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친한 거면 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효리 씨가 이 옥주현 씨의 앨범에 랩을 해준 건데요. 이 당시 상황을 옥주현 씨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언니한테 좀 미안했어요. 처음에 이 부탁을 할 때 그 언니가 필리얼 러브에서 랩을 맡았었단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옛날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언니가 하면 좋은데 언니가 래퍼가 아닌데 내가 언니한테 랩을 부탁하는 게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선택도 해주겠다고 했고 저희 팬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오랜만에 녹음실에서 만나니까 어때? 너무 이상했죠. 너무 이상했고 근데 되게 뭉클했어요. 또 다른 어떤 슬픔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넷이서 또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 또 뭉클함이 슬픔이 있고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고 그 세월을 다 먹었나 싶어.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요. 어렸을 때, 그땐 CD도 아니었어요. 핑클 테이프를 네. 전집을 다 모았었거든요. 이렇게 오랜 팬, 저 포함해서 팬들이 보기에 의리로 똘똘 뭉친 멤버들의 모습, 참 감동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마음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마음에 보태서
돈도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경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의리를 표현하는 스타들 조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김종국 씨 있죠.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휴지 한 칸도 아껴 쓰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만 아낍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요. 그렇게 결혼식 봉투를 축의금을 두둑하게 보낸다고 하고요. 또 윤우님으로 통용되는 유재석 씨도 정말 또 이 축의금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그 시작이 있었더라고요.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 결혼에 가긴 갔는데 이 정말 전 재산이라 할 만한 돈이 5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걸 그래도 다 털어서 넣었지만 너무 미안해서 식관도 받지 않고 밥 먹지 않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유재석 씨가 후배들이 결혼할 때 그 돈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축의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결혼한 남창희 씨도 가장 축의금 많이 낸 스타로 유재석 형님을 꼽았었죠. 두 분은 연예인들 많이 만나보고 뭐 일상도 많이 알고 그러시니까 그 대표적인 의리왕 누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동건 씨 역시 과거 조부상에서 이 지갑에 있는 전재산 5만 원을 꺼내준 선배 이마룡 씨를 잊지 않고 이마룡 씨의 아들의 결혼식에 수십 배에 달하는 거액으로 보답하면서 남다른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전 또 김혜수 씨를 꼽고 싶어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드라마 짝으로 인연을 맺은 이 홍진희 씨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신이 먹을 거리 장을 볼 때 홍진희 씨 것까지 같이 장을 봐서 집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팔을 다쳤다는 이야기에는 로봇 청소기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워낙 배우 스태프들이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김혜수 씨 역시나 의리 대단합니다. 저는 이분 얘기하고 싶어서 좀 앞에 멘트를 사실 빨리 했어요. 네. 이경실 씨 환갑 파티에 딱 남자 한 분 있었던 거 보면 예. 이영렬 씨가 경사, 조사 아니 무명의 어떤 연예인들의 가도 꼭 있는 분이고 좀 살기 어렵고 너무 일이 없고 이러면 또 몰래 슬쩍 지갑도 채워준다고 해요. 정말 의리남, 마음이 아주 예전에 콧구멍에 500원 들어갔었는데 콧구멍보다 더 넓고 아주 이영렬 씨 최고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예계 이슈 씨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